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다른 곳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만나는 13동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해질녘 이후로는 아예 복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은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파트 경비실은 조금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13동 1401호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경비원인 박 씨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저 아이가 놀란 것일 거라는 생각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화가 끊긴 후에도 마음에 계속 걸려 결국 무전을 통해 다른 경비원에게 상태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13동으로 향할 때 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은 쥐 죽은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1401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확실히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처음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문은 불길할 정도로 쉽게 열렸습니다.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닥에 흩어져 있던 작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이 집의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모든 사진에서 가족들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붉은 글씨로 적힌 오지마 라는 경고문이 바닥에 적혀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경악스럽게도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그는 마치 기계처럼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들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물었으나 아이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비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까지 경비원들은 아이 곁을 지켰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는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동공에 초점이 없는 채로 그저 자신의 앞만 응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거실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 집에서는 가족들이 사용했던 흔적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생활 흔적을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가족의 실종 신고 또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단지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이 고스트하우스의 희생양이 된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일부 사람들은 아파트의 과거에 얽힌 저주가 깨어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후 13동 1401호는 완전히 폐쇄되었으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13동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의 모습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13동 근처를 지날 때면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공유되며 때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 경험담이라 주장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예시로 하나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송림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저마다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길 꺼려했다. 송림리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편체되어 낡아버린 옛날 저택이 있었다. 오래전 그 집안의 후손이 모두 도시로 떠나면서 그 집은 지금껏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영혼들이 거쳐가는 곳이라고 불렀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이 우는 소리처럼 애달픈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한여름 밤 용기가 넘치는 젊은 대학생 4명이 도시로부터 송림리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시 전설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마을의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주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빈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집 앞에 서자 4사람은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중 하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집안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먼지가 가득한 거실과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희미하게 찢어진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아무도 그곳에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위해 결국 2사람은 위층으로 나머지 2사람은 아래층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위층에 올라간 2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방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방을 열었을 때 그들은 낡은 피아노가 있는 방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피아노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에 연주를 멈춘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방에서는 또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래층에 남은 2사람은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부엌으로 향해 가던 중 갑자기 그들의 휴대전화가 전부 꺼졌다. 손전등마저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바닥에서 아이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2사람은 당황했지만 맹목적인 용기에 사로잡혀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기고 4사람은 빈집에서 다시 모였다. 모두가 뭔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도 없던 집안에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고 문이 막히거나 잠겨있는 방에서조차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4사람은 안간힘을 다해 집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니 집의 창문마다 희미한 빛들이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방문을 한껏 즐긴 듯. 그러나 그곳을 떠난 뒤에도 그 경험은 깊은 악몽처럼 그들의 마음에 남았다. 그 일 이후 송림리의 빈집은 더 이상 많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본 주민들이나 방문자들은 다시금 그곳의 충격적인 침묵에 중독되듯 빠져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괴담은 그 집과 마을에 대한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고 송림리는 여전히 영혼들이 머무른다는 소문과 함께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있게 되었다. 3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친가에서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은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으로 세월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고요한 마을이었다. 모든 건 평화로웠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같이 주변 숲을 산책하곤 했는데 그 숲은 나름대로의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숲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녀본 숲이었기에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숲속은 유난히 조용했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발소리만이 유독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숲을 걷다 보니 머리카락이 거미줄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괜히 긴장한 것 같아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분명 같은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계절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그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안심하려고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그 그림자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나와 같은 거리에서 발맞춰 걷고 있는 듯했다. 긴장감이 점점 커지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숲은 끝나지 않았다.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오래전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숲에는 어둠이 완전히 깔린 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헤매는 영혼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잘못 걸리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거라고 하셨다. 나는 겁에 질려 무작정 발걸음을 빨리 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주 오랜 친구를 부르듯 친근한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내 본능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절대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결국 나는 필사적으로 숲의 출구를 향해 달렸다. 두려움에 질려 제자리에 머물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발은 숲의 출구를 향하고 있었다. 땀과 냉기가 뒤섞였을 듯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도달할 수 있었다. 숲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기이한 현상은 사라졌다. 바람도 새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셨다. 오늘은 왠지 조용하더라. 헤매는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잃을 뻔했구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일이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후로 나는 절대 해가 저문 후의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단순한 공포 체험이라 치부하기엔 그 소리는 아직도 그때 들었던 것만큼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 매번 숲을 지날 때마다 그 그림자와 소리가 따라올까 두려워 발걸음을 재촉하곤 한다.